예, 바로 가겠습니다. 용칼 세 번째 섹션입니다. 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을 읽으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인간 사랑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전 자신합니다. 예,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신의 뜻은 무엇인지, 사실 그때는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냥 이런 것들이 빈번했던 시대였지만은, 때묻지 않는 신의 뜻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라. 네가 희생당해도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넣었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좋은 책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간 기념 북콘서트 이번 주 일요일 낮 2시 벙커원교회 마포 공동체에서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제 올라온 그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말들이 있었죠. 예.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식될 만한 발언, 네,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도 사과했고, 또 그 이튿날 기자들을 통해서 또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은 아니죠.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라고 막 즉각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이 점에 대한 과실은 있습니다만, 여하간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KBS가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네. 벙커원 교회 유아 유년부 예배도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오세요.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예. 내년엔 청소년부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일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예. 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어요. 예. 이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방송 그만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방송 그만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계속 이 어떤 공세를 이어가는 거 보니까 말이죠. 조중동이 한번 흠집내고 말 것 같진 않고, 이따위 방송 그만두라고. 자,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려고 했던 논점이 있습니다. 논점. 그 논점에 대해서 이제 KBS가 답할 차례가 됐어요. 성희롱 발언은 잘못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잘한 겁니다. 사과할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KBS가 답할 때가 됐어요. 그 성희롱 발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는 그는 논점을 이기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미 사과한 사안인데 사과 못 받겠다, 방송국 없애라, 이렇게 나오려고요. 그러니까 광고 듣고 이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아페비노입니다, 여러분. 디아페비노. 네. 디아페비노. 네. 디아페비노,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비노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이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비노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진작 쓸 걸 하면서 말이죠. 네. 네, 오늘 세수했습니다. 저 디아페비누로.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그제 알릴레오에서 하고자 했던 말, 핵심은 이겁니다. 성재호 KBS 사회부장, 법조팀까지 다 관장하는 KBS 사회부장이 올린 입장문을 보면은
김경록 씨,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는 구성물도 아니었고 취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취재였다는 거예요. 인터뷰 혹은 또는 시청자 세상이라고 있어요. 마이크 잡고 시청자가 칼럼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 사람 말대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뷰포인트를 잡아내고 주목할 지점을 찾아내고 그걸 기사화하는 그런 취재였다는 거예요. 시청자 칼럼처럼 혹은 그 사람과의 어떤 스타 인터뷰식으로 그 사람 인터뷰 중심으로 방송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화를 해보고 여기서 뉴스로 쓸만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취재였다는 것이 이제 성재호 KBS 사회부장의 이야기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소리냐 당신들 말이야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터뷰였어요. 취재가 아니라 인터뷰였어요. 게다가 또 KBS가 공개한 인터뷰 녹취록에 실린 질문들이 김경록 씨를 압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KBS 법조팀의 코링크 관련 질문이 단계 엮여 있어서 마치 취조하는 느낌이었다. 김경록 씨는 답변을 요구하는 듯한 KBS의 질문에 지쳐서 인터뷰 도중에 그만두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게다가 KBS 법조팀이 운용과 운영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조국 전 장관 사촌이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용과 운영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운영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모펀드 회사의 지배자로서 인사권도 행사하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하는 말 그대로 운영자예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의 실제 오너냐, 운영자냐. 이게 쟁점 아닙니까? 운영자면은 정경심 교수는 처벌받아요. 조국 장관도 당연히 장관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문제였고, 근데 운용이었어요. 김경록 씨가 운용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이라고 활용한 겁니다. 운용과 운영의 차이를 몰랐거나 혹은 일부러 운용을 운영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을 방패 삼아가지고 그게 운용이었어요? 내가 들을 땐 운영이었는데 이러면서 슬쩍. 박선식님, 정현주 사장도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KBS 기자들이 취조하는 것 같다고.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검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당신들도 검사가 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까불지 마세요. 운영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운용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참. 근데 말이죠. 지금 KBS가 이 사안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단 인터뷰 대상자와의 성실과 신의 문제를 위반했어요. 한마디로 기만하고 인터뷰한 겁니다. 기자 취재윤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KBS 기자들은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든지 아니면 사실이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래야 KBS의 신뢰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완전히 하나도 없어. 오로지 그냥 성희롱 발언, 그것도 유시민 이사장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갖고 왜 그 사람을 불렀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 발언한 분이 KBS 라디오도 나가시는 분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 성희롱 문제도 심각한 문제죠. 그건 사과할 일이고요. 분명히 사과할 일이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점, 본질 이걸 감추려 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켜보는 중인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좀 재미있는 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5분에 KBS 1라디오, 제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진행하잖아요. 그 끝난 다음에 7시 25분에 KBS 1라디오 정준이의 열린 토론,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요. 오늘 KBS 라디오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요. 정준이의 열린 토론.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KBS 사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입장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4시부터 최경영의 경제쇼, 그리고 5시 김용민 라이브, 7시 정준이, 이 프로그램 쫙 한번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KBS 1라디오의 골든아워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칼럼이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본질을 호도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예. 언론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사입니다. 공영방송사는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시청자들만 보세요. 시청자들과 대화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들만 보세요. 시청자들과 대화하세요. 유시민 이사장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이 문제의 시작, 이 문제의 본질, 이 문제의 종착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 시청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유시민 이사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수천만 명일지 모르는 시청자들과 소통하세요. 진실을 원하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내 잘못을 사과했습니까?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남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한 보도에 대한 진실 규명, 그에 대한 사과가 우선입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이에 대한 사과가 우선입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설마 9월 11일 KBS의 김경록 인터뷰 보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죠. 두렵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경영 기자가 KBS 보도국에서 왕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왕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응? 비주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왕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최경영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을 KBS 내부에서 막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4시 10분부터 방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때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도 얘기해 주시고, 4시 10분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도 얘기해 주시고, 네. 7시 25분 정준이의 열린 토론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경영 기자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내부에서 쓴소리 하시는 몇 안 되는 정말 정의로운 언론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기사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조국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늘 배포된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현장 기자들은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했다. 그러나 쓰레기통 뒤져서라도 짜장면 배달부를 붙잡아서라도 한 조각의 팩트도 건져보려는 행위와 방법은 이제 대중의 감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성재호 사회부장이 한 말이네요. 적지 않은
적지 않은 이들에게 기자들의 취재는 과열 보도와 인격권 침해로 비추어졌다고. 그렇죠. 그 팩트를 쫓는 기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 그분한테 몰려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그 모습이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분별 없는, 이성 없는 야수의 모습이었습니까? 뉴스 수용자는 조국 장관의 A4 3장 분량 사퇴문을 카카오톡으로 돌려본 뒤 자신이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에 호응하고 언론의 논조를 비평하며 보도의 편향 또는 기계적 중립을 비판했다. 정보 독점이 무너진 지금 언론의 공정성은 실체적 진실의 단일성보다 다양성을 드러내는 작업에 가까워졌다. 정보 독점이 무너진 시대. 고재규 시사인 편집국장은 전체 팩트의 10%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다. 90%는 법정 다툼 과정에서 공개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취재는 90%가 검찰에 쏠려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일본 법조기자 클럽에서 시작된 기자단 시스템을 유지할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 취재 중심을 법원으로 옮긴다면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 포토라인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 그건 한국의 관행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법원 앞에서 판결 받고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 앞에서 취재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린 검찰한테 의존해요. 검찰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긴 하죠. 나 그 차원일까요? 아니죠. 아무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 힘에 기대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자들 힘을 추종하고 힘에 기대는 이런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 이제 검찰과 함께 퇴출, 검사들과 함께 퇴출은 아니고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꼽힐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꼽혔다고 봐야 되겠죠. 성재호 부장은 유튜브가 기성 언론을 대체하고 있다. 좌우 진영 모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알릴레오를 진영 언론으로 규정했어요. 사실 뭐 유시민 이사장도 박형준 씨 보수 쪽 패널이죠. 보수 쪽 논객인데 그 사람이 뭐 국민이 조국을 반대하고 있다 그랬는데 무슨 국민이 반대를 하느냐. 한 진영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도 한 진영을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재호 부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KBS는 좌우 진영 모두를 포괄하는 공정한 그리고 중립적인 객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검찰 논리를 대변하면서 반인권적 취재윤리에 반하는 그런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까? 아니 진영 논리가 다 잘못됐다면은 지난 촛불 때 박근혜 탄핵 촛불 때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그쪽 의견 반 보도하고 저기 촛불 의견 반 이렇게 보도하면 되겠네. 그리고 저기 1980년 5.18 때는 시민군 의견 반, 진압군 의견 반 이렇게 보도하면 되겠고. 당신이 얘기하는 이런 진영 논리를 탈피한 객관성, 중립성 그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이라기보단 박물관에 가버렸어요. 그 중립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KBS 새노조 투쟁이 그런 거였어요? KBS 새노조 투쟁이 그런 거였습니까? 왜 고대영 씨는 반반씩 안 했느냐? 왜 반반씩 보도 안 했느냐? 그런 거였어요? 아, 참,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야비한 진영 논리 비판. 자,
우리 김용민 라이브가 자로잰 듯한 중립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다 비꼬는 거야 그거? 어? 비꼬는 거라고. 자로잰 듯한 중립 좋아하네. 너희들 비꼬는 거야. 어? 이게 우스워 보여서 비꼬는 거야. 어? 자로잰 듯한 중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어? 오만한 자기 합리화. 언론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KBS도 뭐 이런 국민 여론에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삼켜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김용민이가 방송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그런 악플이 달립니다. 정말 뭐 사실 설리 씨 뺨칠 그런 악플들이 막 달려요. 근데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 그 사람들도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면은. 뭐 거기 맞대응을 합니까? 막 같이 그 악플에 맞서서 싸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 사람도 작게나마 자기 스피커를 튼 거예요. 그거 트는 거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박경린님 말씀이 아주 정말 가슴을 칩니다. 언론이 국민 가르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바보들아. 네. 빈실버님, 중도는 무지고 중립은 비겁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검찰 사태에서 왜 그때는 기계적 중립을 안 했을까? 월클 시민. 그렇잖아요. 김경록 씨 인터뷰를 보면은 중립을 취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검찰은 저렇게 정경심을 범죄자로 몰아가지만 그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는 딴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보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록 씨 말 중에서 검찰에게 이익이 될 만한 발언만 편취해가지고 그렇게 보도해놓고 무슨 중립을 얘기하고 객관을 얘기하고 진영 논리가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자, 이 한국 언론, 우리 정철훈 기자가 쓴 기사인데 한국 언론은 이제 조국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검찰 편에 안겨가지고 검찰의 애완견이 되든지 그 두 가지 길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용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곧바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